이번에는 코인 관련해서 요즘에 보이스피싱보다 사기가 더 많은 것 예, 같아요. 코인은 단가 더 크죠. 네, 몇 배 정도 나오나요? 한 3배 정도. 아, 새로운 어떤 테마, 사기의 유형이 확실히 굳어진 것 같은데 이 코인 사기 관련해서는 뭐 코인 사기를 당한 사람도 그렇고 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이거 뭐 법도 없어도 괜찮아. 뭐 아직 규제도 제대로 안 나와서 뭐 난 걱정 없어. 뭐 이런 사기범도 있고 이거 처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명확히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정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이 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고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구조가 이 어떻게 네. 법에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해주지 예, 뭐 예.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실제로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나요? 많죠. 이게 똑같은 행위가 주식으로 하면은 이게 처벌되는데. 처벌이 심하게 아주 되는데 이게 코인은 이제 코인은 규제법이 없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시나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규제가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피해자들 선한 피해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예. 중요한 게 되거든요. 뭐 가상자산, 뭐 코인 이런 게 뭐 미래 뭐 기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가 조작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문제가 예. 있죠. 최근에 흥미로운 그런 판례 기사를 봤어요. 그 차고 송금된 현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봤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실제 사건을 수사했는데 돈이 착오로 송금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오니까 막 다 써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이제 기소를 했죠. 돈인 경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전자지갑에 어떻게 하다가 잘못 남의 지갑으로 예. 넣었어요. 실제 사건인데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썼죠. 이제 일부 자기 또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한 게 14억 8천인가 이렇게 되는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예. 기소를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났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죠. 왜요? 왜냐하면은 가상화폐는 일단은 법정 화폐가 아니고 법정 화폐하고 동일하게 보호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예.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야 되는데 예. 화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했죠. 그럼 법 조문만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법에 넣으면 되죠. 가상화폐도 처벌하는 규정을 넣어버리면 되지.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그도 나아간 게 판례가 이제 그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재산상 이익은 된다는 거거든요.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신뢰관계 그게 형성이 안 돼 있다. 그게 없는 아직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거예요. 현금 혹은 뭐 이제 원화, 뭐 달러 이런 거는 괜찮지만 다른 기타 통화에 대한 얘기는 법에 없으니까 없으면 처벌 못하죠. 처벌 못한다는 얘기. 그게 대원칙, 형법의 대원칙. 그럼 만약에 누가 잘못해서 신세계 상품권 포인트를 잘못 보냈어도 그건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형사 처벌이 형사로는 아니고 안 된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그리고 또 쓸 줄 사용할지 모르니까 못하게 빨리 가압류시켜 동결시켜야지. 가압류 해놓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 코인 같은 거는 그런 동결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가상화폐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안 될까요?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요? 그 화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가져가놓고 지가 딴 데 써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뭐 용도 사기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증거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기임을 알고 고소하려고 봤더니 이제 카톡에 있는 게 다 날라가고 어떤 경우는 캡처까지는 잘 할 줄 알았는데 휴대폰 분실해가지고 또 난감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 몇 사람을 증거가 봤거든요. 사라진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클라우드에 올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관하든지. 그러니까 차고 송금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지금은 형사적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뭐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죠. 무죄로 지금 현재로는 나왔습니다만 뭐 이제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고 다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입증만 되면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뭐 이런 가상자산 규제법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죠.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규제는 그럼 약간 주식처럼 취급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은닉하기도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실제로 뭐 사람들도 사기꾼들 사기치고 뭐 비트코인으로 숨겨놓으면은 뭐 못 찾는 거 아니야? 뭐 형량 몇 년 살다 나오면 끝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숨겨놓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제 실제로 있죠. 일본에서 진짜 있었던데요.
어떤 그 회사원이 1,700억인가 그 횡령을 예. 해가지고 예. 그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비트코인 올라가가지고 386억을 갖다가 돈을 벌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서 코인 거기 거래소가 미국이었는지 미국에서 예. 압수하고 이 사람은 이제 또 일본에서 검거돼서 처벌되고. 2,080억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쨌건 범죄니까 1,700억을 도박 횡령을 해서 쓰는 거는 큰 범죄니까 뭐 손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질 건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만약에 돈을 벌어주면은 좀 감형 사유가 되나요? 그것도 뭐 쓴 것보다는 예. 좀 낫겠죠. 그래도. 그래서 사기꾼들이 코인 같은 걸 사고 막 외국 거래소 같은 데 숨겨놓고 이러면은 정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찾기가 되게 어렵죠. 외국 거래소인 경우는 예. 일단은 그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차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코인으로 숨겨놓으면은 더 정말 어렵죠, 더 더 찾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뭐 수사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실체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이 피해자들을 또 일일이 다 특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나하나는 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게 다 몸에 굉장히 큰 그 피해 금액이 되거든요. 네. 최근에 그 V 글로벌 사건 같은 예, 경우는 예. 뭐 2조 뭐 3조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특히 안타까운 게 V 글로벌 피해자 중에는 그 암 환자인데 암 예. 치료를 하기 위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놨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을 다 당한 거예요. 이런 분은 진짜 완전히 사람 목숨을 뺏어가는 거와 똑같죠. 잘못 송금된 거를 뭐 써버렸어도 뭐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뭐 혹은 가상자산으로 사기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셔서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놈들은 역시 안 당하는 게. 그렇죠. 예방만이 살 길이다. 항상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3배라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파격적 고수익 보장 이거는 없어요. 수사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처벌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완전 별개고. 간혹 사람들이 그래요. 왜 돈 안 받아주냐고. 근데 그잖아. 수사기관이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 형벌권을 집행해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지. 돈 받는 거는 민사소송에서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반사적인 이익으로 걔네들이 처벌을 좀 약하게 받기 위해서 이제 합의하는 거지. 하니까. 그거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노리는 거고. 코인 관련해서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횡령 범죄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에 엄청나죠. 돈을 거의 전체를 다 털어가서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횡령이 얼마나 터지나요? 1년에? 지금 2020년 사고 통계를 보니까 6만 539건의 피해 금액은 2조 7,376억 원, 회수액은 1,312억. 횡령인 경우는 한 5% 회수가 되고요. 사기인 경우는 3%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회수. 횡령은 한 500 정도 회수가 돼요. 근데 횡령이 진짜 많긴 많네요. 6만 539건이면은 아니 하루에 뭐 200건씩 터지는 건가요? 지금도 그러면 막 1시간에 10건씩 계속 터지고 있는 왜냐면 횡령 자체가 남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유혹 때문에 횡령을 하는 거고 사기인 경우는 이제 남의 거. 그래서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이고 횡령은 7년 이하 징역인가 이랬죠. 형이 좀 약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사기죄하고 똑같은데 일반 횡령은 보다 약하죠. 액수가 엄청 크면은 그 이상으로 나오나요? 액수가 크면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뭐 1,000억 정도 해먹었다. 그러면 50억 넘어가면 이제 무기징역형까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뭐 그런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을 피해가는 경우도 꽤 있다. 그렇죠. 딱 그 액수 전까지만 딱 해먹는. 그렇지. 아주 이런 치밀한 놈들. 사기꾼들은 이게 자기네들은 사기친 게 아니고 어려운 프로젝트 하나 완성한 대가라는 거죠. 이거 하나 하려면 뭐 3년 4년 작업한 것도 있어요. 실제 내가 상담한 사건에 그 정도로 공을 들이기 때문에 80억 땡기는데 3년 4년. 그 연봉 20억이네요. 대단하네요. 그거를 안 당하려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 일 잘하고 이런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도 그런 직원이 막 횡령하고 그래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더라도 중간중간 결제할 때 꼼꼼히 체크 안 하면 이 직원이 딴 마음을 먹게 돼요. 검사 시스템 같은 것도 그렇죠. 서로 크로스 체킹, 직원들끼리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기꾼들을 많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게 거짓말이 가득한가요? 전체적인 거는 그럴듯한데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거짓말이죠. 뭐 V글로벌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삼성가의 누구다 뭐 이런 말을 그 조사하는데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리얼하게 아주 연기를 잘해요. 베테랑이 아니면은 그냥
그럼 맞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예, 정말 연기를 경험이 잘하니까.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리까리할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사기치면서 연기로. 무혐의 받을 증거를 만드니까. 옛날 사기꾼들은 사기치고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예.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되고 CCTV가 있어서 웬만하면 걸리거든요. 잡혀.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게 사기치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좋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써줘 해서 써주면 나중에 무혐의 받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계약서 쓴 게 몇 년 뒤에 야 이 사기꾼아 하고서 멱살 잡았더니 당신이 쓴 계약서잖아. 내 이름 써 있고 진짜 맞아. 근데 중간에 문구 몇 개가 진짜 바뀌어 있어. 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하여튼 내가 서명 날인하는 문서는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사기꾼은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만들거든요. 빨리 해달라는 거 빨리. 그리고 내가 바쁠 때 그런 상황을 포착해서 가거든요. 예. 급한 건 네가 급한 거고 일단 내 관점에서 예. 그걸 잘 봐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